2020년 9월 9월 23일 수요일 정오를 지나가지고 난 12시 12분을 좀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가 그 추분이었더라고요. 제가 항상 뭐 날씨에 좀 이렇게, 물론 뭐 다른 사람들도 날씨에 좀 민감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저 역시 날씨에 상당히 좀 민감합니다. 왜냐하면은 공무원 재직 시에 제가 거의 뭐 외근을 오래 했어요. 한 28년간 근무하면서 한 25년, 23년, 24년 요래는 정도 한 20년 이상 외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뭐 끝날 무렵에 이제 한 4, 5년간은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주로 일을 했고, 그랬는데 외근을 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바람이 많이 불었다고 안 되거든요. 오토바이를 타고 많이 일을 했는데 바람이 막 이렇게 진짜 어디서 부는, 어느 쪽 방향에서 바람이 부는가 이것도 단디 살피고 그래요. 특히 비 오는 거 이럴 때는 진짜 힘들어요.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날씨를 이렇게 쭉 보는데 해마다 제가 느끼는 바지만은 1년 중에서 가장 날씨가 좋을 때가 추분에서 한로까지예요. 입춘 소서 대서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입동 소설 대설 이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백로가 이제 9월 초고, 그 다음 추분, 그 다음에 한로가 이제 10월 초순이죠. 한로, 그 다음에 이제 상강이고 그러는데, 이 추분에서 한로 요 사이에 한 15일간이 가장 1년 중에 날씨가 좋다고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늘을 보면은 말이야, 높고 푸른 참 하늘이 이어지고 있죠. 금년에 추석이 요 사이에 있어요. 추분하고 한로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정말 날씨가 좋은 날씨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에 지금 뭐 코로나가 지금 있어가지고 추석 방문도 자제하고 뭐 성묘도 자제하라고 그렇게 문자가 계속 오는데, 글쎄요, 뭐 코로나 이 사태를 내 가지고 일이 많습니다. 뭐 버스 탈 때 또 지하철 안에서도 서로 이걸 마스크 관계로 이제 서로 시비도 붙고 이래가지고 뭐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까지 가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을 이렇게 겪는데, 내가 이래 보면은 모든 사회 현상은요, 내 한 마음의 소산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느 누구가 어떤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그와 같은 현상이다 말이에요.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악마 중에 악마도 될 수 있고 성자 중에 성자도 될 수 있고, 자기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나도 얼마 전에 뭐 버스를 타니까, 그런 버스를 타고 마스크 관계로 내가 느낀 바가 있지만은, 우리가 흔히 이제 보도를 통해서 MBC나 KBS 이런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은 상황을 이제 이렇게
알게 되는데, 그때 되면은 대체로 보면은 사람들의 심리는 피해자의 편에 들게 됩니다. 피해자의 편에. 그러니까 버스 운전사가 이제 이렇게 승객으로부터 두드려 맞았다, 또는 뭐 지하철에서 누가 이제 이렇게 두드려 맞았다, 그러면은 맞은 사람 편을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맞은 사람은 화이트 100% 깨끗하고 안전한 사람이고, 두드려 팬 사람은 두드려 패거나 욕설을 했거나 이런 사람은 굉장히 나쁘고 100% 악이고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오는 말이 오면 반드시 가는 말이 고울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이제 뭔가 그 말을 하더라도 좀 그 사람의 그 감정을 거스르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말을 해야, 말을 하면은 절대로 상대방이 나쁘게 나오진 않아요. 욕설을 한다거나 거친 언행을 하지 않으리라 그래 생각을 해요. 그 버스 기사가 이제 두드려 맞은 그 보도가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그거 같은, 나는 이제 현상을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볼 때 두드려 팬 사람을 굉장히 나쁘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엄밀하게 이렇게 보면은 맞은 사람에게도 과실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두드려 폭력을 강한 사람에게도 뭐 나쁜 점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원초적으로 맨 처음에 한 말을 한 그 사람에게도 잘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하철 안에서 그 보니까 한 사람이 이제 마스크를 안 끼고 있던데, 그 옆에서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마스크를 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조금 내가 볼 때는 지혜가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마스크를 안 끼고 있으면은 이 사람이 아주 진짜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재인 어떤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뭐 그렇지는 않는데, 진짜 그 반대하는 사람은 진짜 뭐 대통령 이름 뭐 문재앙이라 하더라고. 나는 그런 말을 지금 처음 써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여튼 정부의 어떤 뭔가 정책이나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사람은 그런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참 진짜 감기의 일종인데 이거를 너무 심하게 이래가지고 말이야, 이걸 가지고서 참 부정선거한 것도 100%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덮으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반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정부 시책에 호응을 안 하거든. 뭐 그런 뜻도 있을 끼고 마스크가 진짜 실제 딱 나도 어찌 보면은 마스크를 입고 오는 수도 있다고요. 그럴 수도 있고 이랬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 단속을 한 사람인지는 내가 몰라도 그 사람이 마스크를 하세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고 상당히 눈치를 봐가지고 이 사람 감각이 어떻다는 것을 판단해서 뭐 한두 마디 해가지고 그냥 가든지, 안 그러면은 다르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계속 옆에서 끼세요 하니까 이 사람은 자꾸 이제 거친 말이 이제 나가잖아요. 그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와서는 말이 이제 심하게 되니까 이제 주먹 다짐이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나는 굉장히 참을성이 좀 강합니다. 물론 뭐 다른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나는 참을성이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더 굉장히 참을성이 강합니다. 또 이해하는 것도 뭐 상당히 깊고, 그래서 얼마 전이죠. 내가 이제 버스 정류소에서 아침에 출근할 때 나는 항상 일기를 했거나, 오늘 일어난 일은 이제 내일 아침 새벽에 이제 적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일기를 이제 그 휴대폰에 앱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일기를 적는데, 일기를 이제 버스 정류소에서 적었어요. 오늘 버스 올 때까지 이제 적는데, 그때 깜빡이 이제 뭐냐니까 마스크를 보통 끼고 이제 일기를 적는데, 그때는 마스크를 안 끼고 그냥 초주머니 속에 넣어놓고 깼다 이 말이에요.
호주머니 속에 넣어둔 상태에서 이제 일기를 적고 있었는데, 거기 좀 몰두를 하다 보니까 차가 오는 거야. 그러면 차를 급히 타야 되잖아요. 아니, 나는 막 거기 몰두하다 보니까 차 오는 것을 조금 잊어버리고, 이따가 이제 차가 오니까 급히 이제 탄 거예요. 타고 이제 그 카드로 찍고 마스크를 끼려고 하는데, 하는데 이 기사 아저씨가 말이에요. 마스크 끼세요! 막 이런 식으로. 내가 붙을 때는 진짜 그 사람 나름대로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겠지. 딴 사람 다 마스크 끼는데 왜 당신 안 끼고 타느냐. 이런 그런 생각도 안 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말이 조금 불친절하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이 사람이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조금 기다려 봐야죠. 1분이나 2분이나 뭐 기다려보고도 마스크 안 끼신 분이 있으면은 좀 마스크를 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나는 그하고 마스크 끼려고 하는데 마스크 끼세요! 이런 말 하니까 내가 무슨 아주 잘못한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예, 지금 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조용하게 내 이야기를 맞았는데, 내 같은 사람이 이제 무슨 상당히 이제 집에서 무슨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다든지 기타 좀 안 좋은 일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말을 들었으면은 버스 기사한테 가가지고 뺨을 한 대 안 때리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도 잘 해야 되고, 물론 보통 사람들이 인격 수양이라 그러나? 참. 총재님께서는 코로나 때문에 말이 길어졌는데, 총재님께서는 시계인 건정 이 5가지 6파라밀에서 시계인 건정 이 5가지 파라밀을 이제 잘 하면은 최종적으로 지혜를 얻게 된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새로운, 그렇게 6파라밀을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은 내가 처음 들었어요. 상당히 많은 법사님으로부터 반야신경에 대해서 많은 강의를 들었죠. 그런데 그렇게 강의하시는 분은 허경영 총재님이 처음이었어요. 베풀고 베푼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자기가 모든 것을 베푸는 입장으로 물질도 베푸고 법시도 하고 말이야. 아는 것이 있으면 남한테 이렇게 지혜도 주고 지식도 주고 모든 걸 다 주는 습관을 해라 이 말이지. 계율을 지키고 참는다는 것은 이해를 한다는 거고, 이 시계인 건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른 사람은 사람으로 안 보죠. 부지런해야 돼요. 시계인 건 정, 그리고 이제 조용하게 이렇게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로 이제 침잠해서 조용한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이제 지혜가 떠오른다 이 말이에요. 이제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겨봤는데 벌써 13분이 지났네. 어쩌다 보면은 내가 교회 보면 목사님이 있잖아요.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을 어쩌다가 한번 들어요. 어쩌다가 아주 1년에 몇 번 안 들어요. 그래 탁 들어보면은 내 과거가 생각나요. 과거. 분명히 현실 지금 이 시각에 2020년 지금 9월달이잖아요. 9월달에 이제 이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딱 들어보면은 옛날이야. 옛날 과거라고. 거기에 대해서 참 진짜 내가 할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지만은 잘 안 합니다. 내가 혼자 말고 속으로만 삭게 뿌리고 알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강정산에 대해서 강정산에 대해서 좀 잘 아는 분이 요즘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좀 마스크 끼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니까, 야, 때는 이때다 이랬는지는 몰라도 병난이 온다 이래 가지고 십리길에 사람 한 사람 볼 듯 말 듯하게 다 죽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자기들이 여봐라 하고 말이야 어통을 집행해 가지고 참 어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딴 사람 다 진짜 개벽기에 개벽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럴 때에 참 사람을 살린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극복하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어떤 주문을 읽고 그런
그 뭐 강의를 하는 하는 것을 내가 얼핏 뭐 잘 듣지는 않는데 얼핏 보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과거가 자꾸 생각이 나요. 거기에 대해서도 내가 좀 할 말이 많이 있지만은 안 합니다. 안 해요. 글쎄 뭐 내 성격 자체가 그래서 그런가. 어떤 사람은 좀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는데, 글쎄 나는 그 사람이 뭐 노래 부를 때도 그렇잖아요. 노래가 자기가 부르고 싶어야 하고 노래가 나오는 것이지, 뭐 노래 부르고 싶지, 부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 자꾸 부르라 그러면 부르는가. 안 되지. 근데 참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지만은 안 해요. 어쨌든지 간에 뭐 그러나 이제 하나만 뭐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뭐 압축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강정산 이 사람이 누구냐 이제 이건데, 이거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뭐 목사나 뭐 일반 목사 입장에서 강정산을 보라고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그 뭐 하나의 그 뭐 어떻게 생각했어요? 구원받을 대상이라고 안 보겠어요? 1871년에 태어나가지고 1909년 39년 동안 있으면서 뭐 자기가 직접 내가 옥황상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런 내가 옥황상제다라고 하는 것을 뭐 했다는 그런 뭐 그런 있지. 그런데 글 쓴 사람이 누군지 그것도 아주 엄밀하게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뭐 구천 후에 뭐 이 세상은 33천인데 구천에 뭐 구천까지의 이제 거기서 대빵이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최고의 이제 권력가가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또 있잖아요. 그 밑에 도지사도 있잖아요. 도지사 밑에 또 군수도 있고 말이에요. 군수 위에 도지사가 있잖아요. 근데 구천의 상제 같으면은 뭐 10천도 있고 11천, 12천 뭐 이렇게 33천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뭐 한삼 자기 위에 하나님들이 많이 있잖아. 그 좀 거기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뭐 내가 다시 해봐야 되는데, 여하튼 그 뭐 일반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기독교 목사나 뭐 이런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칭 뭐 상세도 좋다 아니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안 하겠느냐고. 자기가 뭐 예수를 이 땅에 내를 보냈다. 보냈다도 좋다. 네가 보내서도 인간을 태어났으니까 니는 죄인이니까 구원받아야 된다. 이래 안 하겠어요. 뭐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신이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나도 한때는 뭐 우주에서 가장 높은 신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생각한 적도 있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튼 앞으로 이제 이 세계 역사가 어떻게 이제 추진해 나가느냐에 따라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어떤 뭐 참 그런 그 강정산의 그 가르침을 뭐 참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이거 지금 코로나가 생겼잖아요. 코로나 이제 잠잠해지면 코로나 2가 오고 3, 4 뭐 계속 이게 온다. 결국 가서는 급살병이 온다 이거지. 춘생추살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싹 병난으로 다 넘어질 때 이제 사람을 이제 의통을 해서 사람을 살리가지고 거기 뭐 죽는 데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이 어디 있노? 전부 싹 뭐 병겁으로 다 작살나 버리는데, 그때 그런 사람을 필요한 사람 살려서 살리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자연히 이제 뭐라 그러나 정치 그러니까 세운과 도운이 있는데 세운을 이제 접수한다 이거지. 그래서 자기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현실 정권을 획득을 해서 이제 천하를 다스린다, 이제 이런 의견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게 그리 되는 게 아니죠. 현실적으로는 현 대통령이 실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분이 이 정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실제 전 세계를 대한민국을 이끌고 전 세계를 통치를 할 것 같으면은 이 정치판에 나와야 돼요. 당을 만들든지, 당이 없으면은 무소속이라도 출마를 해야 돼. 그게 안 하고서 자기가 뭐 병난 때 막 멋이 막 다 쓰러질 때 자기가 이제 사람을 다 살려가지고 전 세계를 구원한다는 것은, 그는 그 뭐라 그러나, 그런 것을 뭐라 그래야 되나, 애 철없는 애들의 이제 환상이야. 이제 뭐 하나의 허무한 꿈이라고. 온 그 석가나 뭐 그리고 이제 선천 종교에서 계속 그 주제가 한마디 된 것은 우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온다, 이제 이건 이 이야기를 했잖아. 그런데 한 것이 강정산이야. 그 사람이 강정산이다, 그게 아니다 말이야. 강정산도 그랬다고. 정산도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자기보다 더 큰 스승이 온다 그랬다 이 말이야. 하나의 그 세례 요한밖에 안 돼요. 메시아 그 요한을 예수가 올 것이라고 이제 안내한 세례 요한밖에 안 된다고. 그 강정산은 일종의 하나의 그 가이드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주인공이 누구냐? 그게 허경영 총재님이라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내 꿈은 대통령이고 전 세계를 통치한다, 이 꿈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부단히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말이야, 하루를 아주 소중히 더 이상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했다 이 말이야. 성실하게 살아오셨다 이 말이야. 그리고 참 진짜 이 시대는 진짜와 가짜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과연 누가 과연 이 진짜가 돼서 이 세상을 통치를 할까? 이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것은 전 세계를 통치하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참 그 강정산을 내세워 가지고 뭐 결국 가서는 강정산하고 자기가 이제 비스무리한 사람이다, 뭐 거의 같은 격이다 이래 가지고 뭐 참 이렇게 하는데, 뭐 그 격이 같다 하더라도 강정산은 그게 아니라고. 뭐 구천의 상제 같으면은 그 구천 위에 34천 같으면은 23천이 더 있다고 봐야 안 되겠어요? 응? 자기 아버지가 무슨 밀양 군수다 그러면 자기 애들이 볼 때는 자기 아버지가 최고 대빵인 줄 알지만 밀양 군수 위에는 경남도지사가 있잖아. 경남도지사 위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있고 말이야. 그렇듯이 강정산이 무슨 어떤 상제라 하더라도 그 어떤 일정한 세계의 상제라고, 이게 정확한 거야. 물론 강정산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 돌았나 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잘 꿈에서 잘 깨어나봐요. 현실적으로 어떤 식으로 정말 이 전 세계를 통치할 것 같으면은 어떠한 길을 가는 사람을 잘 택해야 되겠는가 판단을 잘 하세요.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방면에 있어서 전부 다 공부를 해봐야 돼요. 어제 김정민 박사 내보다 나이는 한참 어리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분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들어요. 듣는데 그분 강연을 들으면서 아무래도 나이가 좀 어리니까 좀 이렇게 잘못된 점 이런 것이 쏙쏙 보여요. 그러나 크게 보면은 배울 게 훨씬 많아요. 근데 그 아메리카 대조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 상당히 궁금했는데, 자기가 이제 어떤 사람이 질문하기에 답변을 하더라고.
자기는 아메리카 대조선을 믿지 않는다 그러는데 나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박인수 선생이 내하고 나이가 동갑이단 말이야. 그러면 56년생인데 그 나이 많고 조건을 떠나가지고 박인수 선생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강상훈 박사도 뭐 자기가 안다 그러더라고. 김정민 박사가. 그런데 강상훈 박사 밑에서 공부를 오래 하셨고 또 그 외에 또 스승님이 많아요. 그리고 박인수 선생님께서 그 강의하시는 걸 보면은 굉장히 그 말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미쳤다고 하잖아요. 그래 아메리카에 우리나라 원조선이 있었다. 이제 요건데 그러면은 그 자기가 들어보니까 이조시대 이성계 이시조선 초기에 우리가 이제 아메리카 가서 다스렸다 이제 이런 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김정민 박사가 볼 때는 황당무계하다 이거더라. 이래서 아예 쳐다보지 않는다. 미친놈 또라이 이래가지고 딱 접어버리더라고. 그렇게 나는 그거는 그렇게는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렇게 이제 아메리카 대조선에 대해서 거기에 어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자료라고 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단 말이에요. 옛날에 원 그 자료가 지금 언젠가는 새로 공개가 되면은 틀리지잖아. 그렇듯이 그렇게 박윤수 선생이 아메리카 대조선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근거로서 그렇게 하는가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냥 한마디 이런 지하에 저거는 들어볼 것도 없다. 그래 덮어버리면은 그건 학자로서의 자세가 아니지. 그리고 뭐 박사 하니까 전부 다 뭐 자기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전부 다 아는 박사인가? 그건 아니잖아. 뭐 일종은 고대사에 알고 몽골말 좀 몇 번을 아는 거고 말이야. 러시아말 하는 거는 좀 알아듣는다 그러던데, 뭐 영어는 어떻게 얼마만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 우즈베키스탄인가? 그런데 말을 좀 잘 하는 모이라. 그런데 밟고, 고대사 밟고, 현대 트럼프 생각, 아베 생각, 이런 데는 좀 밟더라고. 여러 가지 밟지만은, 그러나, 전 세계 말이야. 특히,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천부경에 대해서 말이야, 그 의미를 알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 자기가 김정민 박사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래요. 어떤 박사학위를 받았다 해가지고 자기가 내 동생 중에도 공학 박사가 있지만 내가 보면 그 애지 물론 공학 그 분야에서야 자기가 알는지는 모르지만은 기독교를 초국하지 못했다는 이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이거는 극복을 해야 돼요. 팍 뚫고 나가야 되는 거야. 기독교를 초국한다는 것은 인류에 대한 사랑이 아주 깊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가르침을 뚫어 놓을 수 있고, 그것 더 뚫으면 강정산의 그 영향권에서도 뚫어 나와야 돼. 뚫어 놓는 것이 인류에 대한 사랑이고 지식에 대한 그 욕망이라고. 그렇게 하면은 강정산에 대해서 시버리는 어떤 그런 말 참 하기가 그렇네. 그런 데로부터 확 벗어나 버리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깡통이네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 깡통입니다. 보니까 아는 것처럼 모르는 사람이 처음 들으면 와 지식도 많고 멋이 어떻고 하이고 참 내가 말하면은 그 어떤 사람인지를 알까 싶어서 내가 폭 안 잡히려고 말을 이란다고. 그런데 그 두드려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빈 깡통이라고. 빈 깡통. 강의를 3시간, 4시간, 5시간 하고 요즘 보니까 10몇 시간짜리로 계속 나오게 하던데 그거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빈 깡통이라고. 보면은 깜짝거리는 것밖에 안 돼요. 깜짝거리는 거. 실질적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려면은 그래가 안 되는 거야. 참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내가 아래 이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그것을 요리조리 피해 나가려고 하니까 말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시각에는
무슨 말을 그래야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줄은 모르지만은 안 그래요? 참 그 추미애 장관 말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야 참 진짜 그 뭐 몇 년 전에 쓴 무슨 카드 그걸 다 조사를 해가지고 뭐 참 어떻게 하든지 간에 꼬랑대를 매기려고 하는데 참 진짜 모르겠어요. 정치자금법이 진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참 그렇게 하니까 그걸 하나 들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뭐 고발도 했더라고. 시민단체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또 사기 혐의로도 고발을 했더라고. 야 세상에 그러니까 내가 말은 하고는 싶은데 뭐 그런데 이제 뭐 고발당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을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요. 몰라 강정삼 믿는 그런 단체로부터 단체 고발을 당할까? 그것도 고발이 되나? 너는 왜 강정사를 우주의 최고의 신으로 보지 않느냐? 어? 그럼 예수 안 믿는다고 고발당하나? 어? 그런 거는 못 봤거든. 시간이 지나면은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거고, 해결이 되는데, 이제 시간은 20개월 남았죠. 20개월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정상적으로 임기를 무사히 마쳤다고 가정할진데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임기를 무사히 못 마친 대통령이 많아요. 이승만 대통령 임기 제대로 못 마쳤죠. 박정희 대통령도 시해 당함으로써 임기를 제대로 못 마쳤어요. 근무 임기 중에 서거하셨단 말이야. 최규하 대통령도 임기를 자기가 예정했던 대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안 그래요? 세 사람이죠. 박근혜 임기 제대로 못 마쳤잖아. 그런 대통령 중에서 임기를 제대로 못 마친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뭐 가독이라는 그런 말도 있었거든. 그래서 그렇다. 근데 뭐 이번에는 진짜 뭐 임기로 제대로 마칠지 안 마칠지 나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마친다고 가정을 하면은 20개월 남았는데 저는 가장 그 문제는 일단은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아마 서울시장은 나가실 것 같으니까 나가셔가지고 진짜 나가셔가지고 후보자로서 자유스럽게 이렇게 토론하는 서울시장 후보는 토론을 할 수 있잖아요. 토론하는 그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바르게 알아볼 수가 있을 거고 또 서울시장이 되셔가지고 일단 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기 전에 서울시장으로 계시면서 하시는 은행 모든 걸 볼 때에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신뢰성을 얻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지금 오늘 이 시각 당장에 무슨 대통령 선거를 하면은 그렇게 열렬한 게 어떻게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들거든요. 워낙 기존 언론 매체로부터 나쁘게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인식을 바로 깨기는 아직까지는 빠르다 이 말이에요. 그 2000년도죠. 지금부터 20년 전에 허경영 총재는 아들 부시 대통령도 만났고 그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안 만났습니까? 뭐 확실하잖아.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알아도 그거는 뭐 합성 사진이 돼서고 그렇게 아는 사람이 많잖아. 그게 가짜 보도로 인한 그런 피해다 이 말이에요. 총재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경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져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온다든지 말이야. 정말 자살자가 더 속출하고 이러한 가운데서 허경영 총재님을 이제 알아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2022년 그래 서울시장이 됨으로써 이분 상당히 뭐 좀 비정상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참 진짜 멋지네. 이제 이렇게
예,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이제 받게 되실 것 같고, 그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대권을 잡으실 것 같아요. 대권을 잡게 되면은 이제 대권을 잡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4.15 총선, 지금 4.15 총선, 지금 한 5달 전에 있었던 4.15 총선에 대한 그 잘못된 거 참 진짜 뭐 굉장하더라고. 지금 민경욱 의원이 전 의원